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합격합시다. 일주일 남았죠? 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조금 뭐 알아서 자기 스케줄대로 정리를 하면 되고요. 그 시험 전에 이렇게 보통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 5일 남았죠? 맞아요? 5일 남았죠? 그러면 이제 과목 5개잖아요. 과목별로 원래는 하루씩 해야 돼요. 지난주 금요일 날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시간에 쫓겼죠. 예를 들면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이죠. 그럼 이제 한 과목씩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본인이 보던 뭐 주로 보던 문제집이든 유학집이든 하나를 잡아요. 기출 문제집을 일단 추천을 드립니다. 추천을 드리면 딱 연 다음에 별표나 본인이 틀렸던 거 그런 거 다 중요도 표시를 해놨죠. 그걸 앞 페이지부터 끝까지 빨리 보는 거예요. 빨리 보면서 이제 눈으로만 그걸 푸는 거예요. 아, 이건 이렇게 틀렸고 이렇게 맞고 이렇게 하면 맞고 이렇게 하고 맞다가 이제 버퍼링 걸리죠. 그때 얼른 해설 보면서 자기가 지금 조금 애매한 거 다시 체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과목씩 한 과목씩 넘기고 나서 시험을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5과목을 조금 뭐 한 목요일까지 끝냈다. 아니면 한 과목을 두 과목을 하루에 해가지고 한 수요일쯤 끝냈다. 그럼 요 절차를 다시 하루나 이틀 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시험이 이 마지막 일주일 아니면 이틀 안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1년씩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선생님도 변호사 시험을 공부를 할 때 몇 년씩 공부를 하잖아요. 다들 3년, 4년씩 공부하는 이유는 그 책을 나중에 시험 전에 빨리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다들 합니다. 정리를 하셔서 여러분도 각 과목별로 정리를 그렇게 해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좋은 결과를 저한테 꼭 알려주시고 문법 기본 절대 한 문제도 틀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답이 몇 번이었죠? 1번이었습니다. 1번. 답은 1번이었는데 일단 2, 3, 4번을 보면 중세국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묻고 있죠. 10세기부터 16세기 말까지의 국어를 말한다? 맞습니다. 10세기 전에는 고대국어, 16세기 이후, 17세기부터는 현대국어죠. 그래서 이때가 중세국어고 중세국어도 훈민정음 창제를 기점으로 해서 중세국어 전기, 후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다음에 3번에 새로운 주격조사 가가 중세국어 후기 몇 세기라고 했죠? 17세기 가짜에 맞춰서 17세기를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세기에 중세 주격조사 가가 등장을 폭을 넓혀갖고 2는 15세기부터 주격조사 2는 15세기부터 4번 중세국어 전기부터 그렇죠. 고려 후기부터 조선 전기까지 온 나라의 영향으로 본고어가 많이 유입됐죠. 수라, 보라, 매 이런 것들. 그래서 1번은 뭐가 틀렸냐? 순경음 비읍은 반치음보다 오래 쓰였지만 16세기 후반에 가서는 거의 사라졌다. 이 뒤에 말은 뭔가 어디서 많이 읽어본 것 같아요. 이 앞에 순서가 잘못됐죠. 반치음이 순경음 비읍보다 오래 쓰였지만 16세기 후반에 가서 거의 사라진 겁니다. 그 소실문자 순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 먼저 그냥 할게요. 10원을 가지고 산에 가서 사과를 먹고 씨만 나갔다거나 아니면 눈, 코, 입점 요런 순서로 소실되었다. 그냥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고 15세기, 16세기, 이거는 17세기에 소리가 사라지고 음가가 사라지고 20세기에 글자가 사라졌다. 아래어는 이렇게 포인트 잡아주시고요. 그렇게 따지면 하나 더 포인트 할게요. 이게 여린 히읗인데 순경음 비읍, 무브프 이렇게 순음이죠. 입술소리 무브프. 그 밑에 동그라미 쬐끄만 거 하나 써져 있죠. 이게 순경음, 입술 가벼운 소리, 순경, 가벼울 경, 순경음 비읍이라고 하는데 요 여린 히읗 사라졌을 때 같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요런 애들 15세기에 같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인이 가는 거예요. 15세기, 16세기 중후반, 그 다음 17세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이었고요. 그 다음 2번. 2번 문제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여러분이 머리가 아프죠. 요거는 그래도 조금 쉽게 해결이 될 수도 있는데 머리가 아픕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은 아니지만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배가 이제 몇 배, 3배, 4배 할 때 그 배로 곱절을 얘기할 때는 장음입니다. 긴 소리예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소거할 때 규칙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장음, 긴 소리는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실현된다. 그럼 몇 번이 소거가 되죠? 일단 5번 소거가 돼야겠죠. 돌배.
소거돼야 되고 2번 첫눈, 뭐 한방눈, 싸락눈 뭐 이런 애들 소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절대 긴 소리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첫 음절 달랑 하나 있는 애들이 맞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암기예요, 여러분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제 한 음절, 단음절짜리는 암기를 좀 해두셔야겠죠. 어떤 거? 눈에, 눈으로 눈을 보네, 말이 말을 하네, 밤에 밤을 먹네. 요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눈으로 눈 써드려요? 자, 눈으로, 사람 눈으로 눈을 보네, 내리는 눈. 말, 타고 다니는 말, 말이 말을 하네, 언어죠? 말이 말을 하네. 밤에, 깜깜한 밤에 밤을 먹네. 그래가지고 이거 배도 좀 암기를 할 거를 생각을 했어요. 배로 먹으니 배가 부르다.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한 단음절짜리라도. 배를 먹는 배죠. 배를 배로 먹으니 배가 부르다. 이건 둘 다 짧은 소리입니다. 이렇게 그 장단음은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암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어쩔 수 없어요. 암기 파트고 첫 음절에서만 실현된다. 그래서 둘째 음절 이하에서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소거한다. 요 정도가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럼 3번. 밑줄 친 부분에 품사가 다른 하나는 했습니다. 여러분 품사 가서 밑줄 근 거 봤어요? 오늘은 좀 그날 본 사람 솔직히 이제 좀 많이 봤겠죠. 금요일 날 품사 가서 제가 몇 문제 봐달라고 했잖아요. 손 안 든 건 뭐예요? 보셨어요? 보셨죠? 믿습니다. 믿어요. 보셨어요. 그 밑줄 친 부분의 품수를 볼 때 밑줄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두세, 두세. 수사 아니면 수관형사 구별 문제죠. 수사 아니면 수관형사. 수사와 수관형사 구별 문제. 그럼 뭐가 틀리냐? 관형사죠. 수관형사. 수를 나타내지만 관형사다. 관형사의 기능은 뭐죠? 뒤에 있는 체언을 수식합니다. 그럼 당연히 뒤에 체언이 나타나야겠죠. 그리고 수사는 뭐다? 체언이죠. 명대수. 명사, 대명사, 수사. 체언이기 때문에 뭐가 들러붙는다? 조사. 그렇죠. 조사가 들러붙습니다. 요 원칙을 알면은 풀 수가 있어요. 일단 답은 2번이었고요. 2번이었습니다. 자, 한 권,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 권을 수식하는 수관형사고 두 사람을 수식하죠. 두세 개 모두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수관형사였습니다. 그럼 2번 두세 눈, 어머 이거 체언 아니에요? 이러면 좀 이상하죠. 두셋이 눈이 세 개 어떻게 달려 있어요, 그죠? 사람 농부가 두세 명이다 이런 의미이고 이런 의미까지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냥 뭐 농부 두셋이 조사 하나 붙여보면 자연스럽게 문장이 이어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수사겠죠. 농부가 두셋이 눈에 띌 뿐이다. 한둘이 눈에 띌 뿐이다. 이런 식으로 수사, 수관형사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4번 문제가 너무 좋았죠. 이거 문장 성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완전히 할 수 있는 좋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문장 성분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약하다 하신 분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익히면 좀 숙달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몇 번이었죠?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3번이었습니다. 3번이었어요.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밑줄이 너무 여러 군데 그어져 있으니까 밑줄을 보고 내려가는 게 아니겠죠. 선지를 보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기억에서 영희책은 단어이자 어절. 단어는 뜻을 나타내는 하나의 단어고 어절은 띄어쓰기죠. 띄어쓰기 맞고요. 각각 주어, 부사어, 영희가 책을 읽는다인데 부사어는 아니겠죠. 목적어입니다. 조사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넣어주셔야 되죠. 영희가 책을 읽는다. 그럼 2번 니은에서 그 사람이 그런 심한 짓을은 각각 주어, 목적어 성분이 절로 실현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절은 뭐죠? 주어, 서술어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이가 어디 서술어가 있어요? 없죠. 당연히 이거는 명사구입니다. 관형사랑 명사가 결합된 명사구기 때문에 일단 절로 실현되지 않았죠. 구조. 그리고 그런 심한 짓을은 그런 심한이 관형절로서 짓을 수식하는 거지 목적어가 뒤에 있다고 해서 이거 통째로가 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어는 주어인데 이거는 절이 아니었고 목적어 성분도 이 뒤에 짓을이었고 그런 심한은 관형어가 관형절로서 짓을 수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2번은 틀린 거였습니다. 3번은 어제 내가 사는 관형어 기능 맞죠? 가방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통째로. 관형어 기능을 하면서 절로 실현되었다. 어제 내가 가방을 샀다.
관형절인 경우에는 뒤에 걸 수식할 때 안에 성분이 생략되기도 하죠. 그래서 절로 실현되는 게 맞습니다. 그 마지막에 4번 리을에서 최순자 씨가 예언자였음이는 목적어 성분으로서 명사절로 실현되어 있다. 음기 이렇게 해서 명사절은 맞지만 목적어 아니죠. 주격조사 이가가 붙었기 때문에 뭐다? 주어죠. 주어기 때문에 명사절로 실현되었으나 주어입니다. 절하고 문장 성분을 모두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문제였어요. 올라가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번. 이건 너무 쉬운 문제였죠. 지난번에 이어서 한 번 더 나왔어요. 듣는 이가 우리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포함 다 되었죠. 안 된 거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1번.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너무 쉽게 나온 거였고,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6번. 다음 중 표준어로만 묶인 것은 이건 몇 번인가요? 그죠? 3번이죠. 많이 외우셨네요, 여러분. 표준어. 이런 것도 구분 다 하시고. 좋습니다. 그러면 치켜 세우다, 사글세, 설거지, 수퇴지가 다 표준어고요. 뭐 삭, 월세 이렇게 쓰지 않도록 해야 되고, 설, 것, 이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아야 되겠죠. 숫, 돼지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되죠. 숫은 당연히 뭐 양념지라는 건 여러분 많이 외웠을 거고, 양념소, 쥐만 숫이 들어간다. 그러면 1번에는 뭐가 틀렸을까요? 그렇죠. 살쾡이는 살쾡이죠. 물론 같은 말로 한 글자로 삭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이런 단어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살쾡이 이렇게만 외워주시면 되겠고, 떨어먹다 아니죠. 떨어먹자. 과자를 먹을 때 이렇게 털어먹잖아요. 우리가 다 통 털어서. 그래서 털어먹다. 2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셋째라고 쓰여야겠죠. 셋째. 그렇죠. 근데 뭐가 틀렸죠? 그렇죠. 애달다가 아니고 애달프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4번에는 뭐가 틀렸을까요? 그렇죠. 광울이란 말 없죠? 광주리. 이거 너무 웃긴 단어 같아요. 강남에서 콩이 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남 스타일만 있습니다. 강낭콩.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이시옷 표기가 나왔죠. 7번은 사이시옷. 지난번에도 비슷하게 사이시옷 문제에 대한 게 나왔잖아요. 작년에 16년 서울 7급 변형인데 작년에 사이시옷 표기에 이렇게 복잡한 원학 내용이 들어간 게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순우리말 합성어만 구별하는 문제가 돼가지고 조금 그렇긴 했는데 어쨌든 사이시옷 표기에 대한 걸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사이시옷하고 사이소리 현상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사이소리 현상이 날 때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는 거예요. 사이소리가 난다고 해서 모두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이시옷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사이소리가 나는 건 맞습니다. 일단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 사이시옷은 언제 들어간다? 대원칙이 1번 순우리말 플러스 순우리말 아니면 순우리말 플러스 한자어. 순우리말이 하나 이상. 그 다음에는 사이소리가 난다. 사이소리는 뭐가 난다? 못된 나나모로 저는 이렇게 외워가지고 모음 뒤에 된 소리가 나거나 니은 미음 앞에 니은이 덧나거나 모음 앞에 니은이 덧나거나 이런 경우죠. 근데 이거랑 전혀 상관없이 이 문제는 순우리말 합성어로 찾으려는 약간 지식형 문제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였죠. 자, 3사시오 표기의 일부이다.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1항이었죠. 이런 대전제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아는 지식으로 막 풀다 보면은 문제에서 진짜 약간의 전제를 깔아놓고 그 전제에 엇갈린 것만 답을 찾으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죠. 1번이었습니다. 1번이었어요. 이게 셋 다 순우리말 합성어였습니다. 고래째는 방꼬레에 쌓인 재예요. 방꼬레는 뭐냐? 방꼬레는 옛날에 이제 구들장이 있던 시절에 구들장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다 구들장 이렇게 온돌방 구들장이 있죠. 그럼 이렇게 이제 뉴스 같은 뉴스래 다큐멘터리 보면 이게 불을 쏘죠. 그럼 이렇게 연기랑 불기가 나가야 되는 구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연기나 불꽃이 나가야 되는 이 구멍, 이 길 이걸 방꼬레라고 한대요. 그래서 여기에 재가 쌓이면 힘들겠죠. 그래서 이 재가 고래째다. 그래서 고래째 깻묵 허드렛 일은 순우리말 합성어입니다. 나머지는 2번 같은 경우는 뭐가 한자어죠? 그죠? 혼님. 이게 후자가 한자어였고요. 그 다음 3번에서는 텐마루의 태가 한자어였습니다. 텐마루의 태가 한자어. 그 다음 4번에서는 다 한자어 순우리말 합성어였죠. 사자밥의 사자,
갯날의 개, 예산일의 예사. 다 한자어 순우리말 합성어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대전제,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에 해당되는 것은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8번 어문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묻고 있어요. 이거 몇 번이죠? 1번이었어요. 1번. 여기까지 푸셨나요? 네, 여기서 조금 늦게 푸신 것 같아서 오늘 1번입니다. 자, 제가 제 여자리 어치 꼴당 백식. 그죠? 제 옆자리 여친이 꼴등한다고. 제 어자리 옆치 꼴당 백식. 그 접두사 접미사 붙였어야 되죠. 그 제예요. 그럼 접두사기 때문에 뒤에 말에 당연히 붙였어야겠죠. 그리고 이 단계는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예요. 그래서 띄어쓰는 게 원칙이지만 순서를 나타낼 때는 붙였음도 허용한다. 그래서 제3단계 이렇게 띄어쓰는 것도 되지만 제3단계 이렇게 붙여쓰는 것도 허용합니다. 그리고 이게 숫자 3인 경우에도 똑같아요. 아시겠죠? 똑같습니다. 그럼 니은은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렇죠. 무로서란 단어는 없어요. 사전에 여러분. 으로서는 있습니다. 으로서는 있어요. 격조사로서 으로서는 있습니다. 격조사. 조사는 어디에 붙죠? 조사. 어디 뒤에 붙어요? 체언 뒤에 붙죠. 그럼 개설하겠어요? 아니겠죠. 명사 아니면 명사형에 붙는단 말이에요. 조사니까. 그래서 개설함으로써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참고로 이제 무로라는 어미가 있긴 해요. 근데 으로서는 수단 방법을 나타내고요. 무로 어미는 까닭, 이유를 나타내요.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 합격한다. 이런 식으로 까닭 이유. 서로 다릅니다. 용법이. 그래서 2번은 개설함으로서로 고쳤어야 되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이 대가 의존명사였죠. 의존명사였습니다. 의존명사 대와 어미 는대를 구별해야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똑같아요. 의존명사 바랑 니은바, 어미 니은바 구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뭘로 구별하느냐? 조사를 붙여봐서 자연스러우면 의존명사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러면 교통을 원활히 처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문장이 매우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 조사가 들러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대는 의존명사예요. 의미상으로도 처리하는 것 이런 식으로 바꿨을 수 있죠. 처리하는 것 이런 식으로 바꿨을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경우에는 의존명사가 맞습니다. 조사 넣어보시면 돼요. 일단은. 그리고 있음 아니죠? 있음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 로마자 표기. 이제는 쉽죠? 정답 몇 번일까요? 몇 번이야? 1번입니다. 1번. 월곶. 이 원은 WO로 써야 되죠? U가 아니고 WO로 쓰셔야 되고. 이 2번의 포인트는 뭐냐? 음운 변동 현상에 있어서 된소리 되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래 표기가 된 소리는 표기한다. 요게 포인트였고요. 별래의 포인트는 별래, 리을, 니은이 만나면 유음화가 리을 나오죠. 그때는 엘레 이렇게 표시된다. 유음화를 표기한다는 게 포인트였고 신착읍은 시군구읍 면리동 요거는 붙임표를 붙인다라는 게 포인트였죠. 시군구읍 읍면리동 이렇게 외워주세요. 시군구읍 읍면리동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마지막이죠. 10번입니다. 문장의 호응이 어색한 것은 이거 제가 화장실에도 붙여뒀어요. 몇 번이죠? 3번. 모름지기는 이 중요합니다를 호응하지 않고요. 이거 남기해야 되죠. 뭐뭐 해야 한다,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름지기 뭐뭐 해야 한다, 합니다. 이런 식으로 호응을 합니다. 그 외에는 1, 2, 4번 같은 경우요. 이 부사어들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아직, 그다지 이런 부사어들은 다 부정어와 호응해요. 다 부정어와 호응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아닙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 그다지 않습니다. 다 부정어죠. 부정어랑 호응하는 부사들입니다. 절대로까지가 부사예요. 그냥 사전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절대로, 아직, 그다지는 부사라고 암기해 주시고 이 오직도 호응하는 문양이 뭐뭐일 뿐입니다예요. 오직 뭐뭐일 뿐입니다. 이렇게 호응을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 한 거 있죠. 뭐뭐에게 하나다가 아니고 뭐뭐에 하나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조금 외워야 되는 문형들은 그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몇 개씩 맞았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많이 틀리신 분들은 조금 복습하시고 오늘 월화수목금 남았을 때 한 과목씩 꼭 틀리거나 중요 표시해 놓은 거 기출문제집이나 자신이 가진 요약서로 정리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